네가 왜 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유명한 보면 어떻게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배.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다. 법치의학자 김희주 그리고 법의조사관 곽유진 조사관님이십니다. 법치의학자? 이거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수에서 치과의사 법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치과.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는 이제 부검의 그러니까 알씨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됩니다.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막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살인, 다들 뭐 아시는 살인도 살인, 이렇게 폭행.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듣고 봤을 보니까 또 때는 그러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막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뭔지 접근하는 어디가 방법이 찔렸지? 다른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그렇게 분은 보면.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 7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그냥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이게 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환자 치료해주고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뭐, 예. 재물도 얻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이게 근데 참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조롱, 뭐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그렇게. 예.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오실 때 여기 국가수의 그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의사는 항상 미달이라서 경쟁률은 없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그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충원될 인원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좀 그때 없다. 상황에 따라서. 동기 중에 가장 못 버는 친구도 내 수입의 2배가 된다고. 예, 4배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뭐 나는 손목은 친구들에 비해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그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5천만 인구 중에 예. 7명이니까.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저희 7명은 다 함께 비행기 절대 타지 마라. 우리 7명이 같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 아니 그 조사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사관?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졸업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국가수가 오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해부학을 전공을 하고 해부학을 또 네, 해부학 그 조교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법의조사관이 이제 여자분들을 뽑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 저도 한 8명, 9분 정도밖에 없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부검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 법치학적 감정으로 이렇게 좀 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다면요? 세월호 때 이제 머리뼈가 나왔을 때 치아를 치과 자료랑 그 비교해서 신원 확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원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검을 할 때 좀 가장 힘든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강력 사건의 부검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해부할 때는 이제 카데바라고 하죠. 네. 카데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 갖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땐 내가 현실이랑 좀 괴리감? 이게 좀 너무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되게 맞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돼. 마주하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예,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 조명 예, 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 부검을 할 때는.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어둡고 예, 핀조명만 딱 해서 그 예,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네. 장갑 하나만 끼고 네네. 부검하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와, 두 분이 뭐 맞췄어요? 장갑 한 개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염을 혹시 받는 모르는. 네. 칼로 하기 때문에요.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전 예민증. 그건 맞아.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예. 우리 저 의주연구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이런 거. 강화율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서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돼요. 좀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아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냄새는 그러는데 안 나요. 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두 분께 이곳에 좀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부검이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주 오늘 뼈를 때리는 예, 그런 현실 조언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열정만 가지고 예. 와서는 네. 또 예. 첫 월급을 보고 이거 뭐지? 그때 현타가 온대요, 다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분께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저희 좀 100만 원 타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 돈이 제 돈이겠습니까? 선배들이 지금 아 그래요? 노리고 있습니다. 같이 풀어요. 제가 이기면 다 드릴게요. 어차피 회식비예요. 네, 그래요. 유키즈
네. 네, 네. 좋아요. 조선 초기 대표 법의학서로 활용된 이것은요. 1341년 원나라의 왕여라는 법의학자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지침서를 바탕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폭행에 의한 사망을 구분하는 방법, 독살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등 현대 과학 수사를 연상케 하는 정밀한 수사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의 억울함을 없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언록? 맞아, 무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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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야. 아니 무슨 상식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김희송 연구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뭐 저희가 그 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장의 박동수 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패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ERP라고 해가지고 그 범행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다 이과신데. 예.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이제 문과 계통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여기 문과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문과인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테러범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네,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발하려고 영화 노력하고 중에 그 톰 크루즈가 그 주연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예측 뭐 퍼센테이지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근데 그 근데 검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작품인데 똑같다고 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보면 이제 어떤 용의자든 아니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표정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행동 징후가 있을 거다. 뭐 코가 어떻게 빨갛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해서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징후보다 사람이 이제 진실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화를 낼 때 가짜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내는 거. 아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거짓말 탐지 검사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 만나본 것 같고. 아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그렇겠네. 증거가 없으면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갖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한 신호위반 건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갔어요. 자백 인정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이 아니라 형사건인데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들 증거가 없거든요. 양 둘 당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의뢰가 돼서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실은 가해자, 범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검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죠. 겉으로.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겉과 속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용의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원에서의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 그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는 수사관이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 10명을 데려와서 정말 한 명을 집어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탄력이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말고 이거는 진실한 사람도 반응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를 활용한 검사 방법들,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살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는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네,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검사.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와.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영화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범인입니다. 예, 그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칼에 왜 찔러 죽였냐라고 이제 엄마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물어봤죠. 거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칼을 그 피해자에 찌른 사람이 그 아버지 본인이냐 어머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특정하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은 그 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수사 기법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것 좀 잡아. 어땠습니까? 이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좋다.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이 견학시켜주면서. 근데 보통 그 저기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괜히 알아서. 우리 그러면 여기 저 기계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예. 우리 조셉 한번 해보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런닝맨에서 했잖아요.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놀러 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야, 이거 뭐 저 의자, 이 의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관략근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관략근을 네, 그런 것들도 측정합니다. 이게 관략근도 측정을 해요? 의자에서. 약간 이제 뭐 밑에도 입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입이 있다고. 조심해요. 그러니까 관략근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쭉쭉하면은 예, 이게 이 혈압. 뭐 쪼이는데? 관략근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관략근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예, 할게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예.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재석이 형이지만 가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예. 예. 나는 솔비를 만나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왜 갑자기 이거 변하죠? 왜 갑자기 이거 변하죠? 신기하네. 급격하게 변하네. 예. 야, 이게 그냥이야.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예. 예. 좋습니다. 야, 이거 막 엉망됐네. 여기 막 엉망됐어. 이거 봐. 약간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식 얘기에 많이 놀랐다는 얘기. 놀랐네.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그러네. 확 놀라는 거야. 나 솔직히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체크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각성 여부인데 보면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사람도 이 검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의 탐지 기술은 진실한 사람의 불안을 읽는 기술입니다. 관략근도 어떻게 이게 좀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결과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관략근을 이렇게 긴장을 시켜서 뭔가 내 어떤 예. 신체적인 반응을 내 스스로 좀 제어를 하려는.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면 아주 고맙죠. 왜냐하면 뭐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야. 혹시 그 연구관님께서 좀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말이죠. 예. 근데 이 말버릇이 참 중요한 게 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를 굉장히 좀 입버릇처럼 어머니가 식사를 해도 어때? 엄마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뭐 언제는 거짓말 했었니? 뭐 이제 이게 되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해요. 그래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앞에 거짓말 안 하고 제 말버릇은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굉장히 우리 저기 어떻게 조셉한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상황이니? 다짜고짜 물어보거든요. 다짜고짜 호세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니, 호세야?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호세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호세야 된 거니?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호세야?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옛날 부잣집인데 이런 데가. 소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요? 이제 막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하십니까 평소에? 지난주에 했네. 누구한테? 조셉한테. 뭐라고? 재밌었다고. 재밌었어요. 지난주 에 했었어. 오랜만에 재밌었다고 해주시길래 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예.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재밌다고 아예 생각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근무해 보시니까 국가수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면 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많이 연구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 진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밝혀주는데 사람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키즈? 예스. 예스. 자, 서양에 만우절이 있다면 조선에는 이날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날을 아주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 임금을 속여도 용서받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이듬해 풍년을 가늠하고 기원하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무엇일까요? 1번 별똥별 떨어지는 날, 2번 첫눈 오는 날, 3번 무지개 뜨는 날, 4번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4번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아무래도 좀 드물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혹시 4번 아닌가?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네. 자, 일단 4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요? 2번 첫눈 오는 날. 이 나라 조선에선 첫눈이 오시는 날, 그 어떤 거짓말에도 용서가 된답니다. 심지어 왕에게 하는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랍니다. 자기 벽에서 요즘에 딱 이렇다 할 만한 선물이 요즘 지난번에 그냥 나오긴 했는데 지구상석이 대형 선물이 안 나와요, 요즘. 네, 한번 예. 뽑아주시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대형 랍스터 쿠션. 랍스터 쿠션이 제일 그래도 집에 네네. 두기도 괜찮아요. 이게 좀 이거 이상하네. 징그러. 이거 집에 못 두겠다. 이거 약간 징그러. 전- 이거 밖에서 손님 오면 놀래요, 이런 거는. 눈이 너무 나잖아. 이게 랍스터 맞아. 이거 직원이 아침에 장난친다고 네, 유퀴즈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가깝게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여기 좀 이게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뭐, 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어깨를 이렇게 하니까 시원해요, 여기 좀. 저도 견갑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 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예. 전공이 맞죠? 화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죠. 예, 예. 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네네.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죠.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와, 저거 뭐라고 써? 뭐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 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2번 씻고 그다음에 오븐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요. 모르겠어. 뭐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거 많이 관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이런 게 현미경입니까? 예, 요게 이제 큰 스테이지에 이게 보면 어떻게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배요? 예. 제 손도 찍으면 완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게 여기 나온다. 이게 여기 나온다.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와, 예. 와, 예. 그러면은 와, 피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 야, 신기하네. 깨끗하게 와. 하고 그다음에 배율을 높이면 와, 저게 다 저거. 보이네. 손톱 예. 결이. 예. 와. 그러니까 뭐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뭐 한 1mm보다 더 작은 섬유올이 보여요. 와. 그러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한 올 한 올 찾아내는군요. 예. 와. 예. 그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한 개 채취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가 1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동위 원소 분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 해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 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것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네. 진짜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도색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밧줄을 끊어 40대 숨지게 한 노동자가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재현했습니다.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이렇게 절단을 해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높을 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왜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5아이까지 7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협업인데 네.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4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족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은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으쌰으쌰이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네. 1명은 약사가 되고 1명은 이제 제대해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대박 나면은 코로나19 딱 잡으면 끝인데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예.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밌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빔더블을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빔더블을 못 모니까. 저기 계속 이거 들으니까 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예, 이제는 국산 살라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아, 70?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예. 어쨌든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약간 좀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또 좀 딱 있으니까 편안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강도가 예. 현명이 형 아까 이걸 한 번 볼 때 한 3-4시간씩 보거든요. 이걸요? 와. 계속 밝은 데서 한올 딸 때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눈이 좀 빨리 필요해지고 건조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네네네네. 요즘 많이 줄었는데 부산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딱 왔죠. 오, 혈액만 한 12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 연휴 기간 사이에. 네. 아. 지금은 기계가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지금보다 안 좋거든요. 4일 밤낮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액도 여기서 해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 측정 거부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뽑잖아요. 그럼 그게 걸리는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자기야. 그걸로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셉 침착해. 혹시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셉 침착해. 당황하지 마. 아, 네, 맞죠? 여기 맞죠, 원주? 맞지. 네. 이 업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업무할 때 이거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늘상 네.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분들이나 뭐 법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차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해봤는데. 있는 방법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미안하죠. 내가 쓰는 감정서의 내용이 만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좀 너무 이슈가 큰 사건들에 관계된 것들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탁 곤두서죠. 나름대로 혼자서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편두통이 좀 심한 편인데 그 감정서가 나갈 때까지 한 3-4일 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3-4일이요? 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일이 쉽고 어렵고 장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어쩔 때.
미안하죠. 다른 것보다 이 일하시면서의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갑자기 정인 추석이 오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 그 결과 리포트 했던 거 다 한번 다시 훑어보고 가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내가 단지 온 걸로 분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 살인자 앞에서 또 증언 또 해야 되고 얼굴을 다 보면서 그리고 혹시나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그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예, 얼굴을 보게 나중에 되니까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감정세에도 이름은 또 다 서 있고 자기 이름도 이름 숫자도 다 서 이게 있고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 또 고충이 여러 가지 고충들이 또 진짜 많으시네요. 예, 그런 예. 걱정이 되죠. 예.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네.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네.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아이고. 접었어.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궁금해하시니까 예. 여기 보일 거라 여기 생각하는데. 있네요. 예, 예.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아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아, 얼마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요. 1,900만 원 주더라고요. 아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적용 한번 했죠. 좀 그렇긴 예, 하네. 예. 봉급은 그래 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소문 안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이 국가수를 혹시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것만큼은 꼭 좀 알아두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냥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봉급 오는 곳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익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온 세금에서 내 봉급이 몇 푼 오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이거 우리 또 박수를 또. 그 지금 봉급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만족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주세요 이러려면은 국민들이 야 국가수 도저 이 정도는 돼야지 봉급이 올 거니까 그래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참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님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뭐 최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걸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래서 한 20년쯤 근무하고 정년을 마치면은 이 경력을 갖고 연구보다는 가르치는 공간에서 한 3년 정도 좀 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떤 걸요? 이런 그 공부 좀 하면 좋잖아요. 화학 공부를 지금 아니 내가 무슨 전문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그 인터뷰나 대화를 하려면은 조금씩 알아두면 좋잖아요. 조금만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조금 공부해 놓으면 좋은 게 원석이요? 원석이요? 노래 부르는 한곡 부르면 되죠. 노래 뭐가 있습니까? 칼칼라마 아라천리 수나 수는 백등금. 그렇죠. 저보다 길게 하시네요. 근데 저는 칼칼라마 아라천리 하는데 칼칼라마가 뭔지 몰라요. 뭐죠? 칼륨인가요? 칼륨, 칼슘 이렇게 되겠네요. 애들이 칼칼하다 정말. 주기율표. 뭐지? 예, 항상 주기율표가 여기 있습니다. 있구나. 생명 같은 주기율표. 이게 생명 같은 겁니까? 와 많다 많아. MG가 마그네슘 아닙니까? 마그네슘. 나트륨. SI는 뭐예요? 실리콘. 이게 실리콘이야? 규소. 규소. 혹시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이걸 왜 가져가요? 아니 좀 이걸 왜 가져가? 집에다 두면은 인테리어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정말 이것도 뛰어가지 그래.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그냥 집에다 딱 이거 두면 뭐 하게요?
자,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살면서 남기고 싶은 흔적이나 아니면 지우고 싶은 흔적이 지우고 싶은 흔적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흔적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것도 솔직히 별로 없고 지우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범죄가 없기를 바라는데 제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범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동계 연구관님의 흉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수 앞에 딱 흉상을 자기야. 이거 갑자기 흉상 얘기를 해. 저는 만약에 부자라면은 나중에 재산을 환원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계 건물 이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건물 지어. 하나. 이동계관. 이동계는 그렇군요. 뭐 와이프 이름하고 따서 뭐 DKNY 빌딩 뭐 이렇게. 동계 나영 씨인가요? 나연. 나연. 건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증하는 또 근데 있으면 나연.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지금 뭐 적금 붓고 있으니까 10만 원짜리 네, 뭐 어떻게 적금 되겠죠 뭐 지금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아니 혹시 이곳 같이 계신 동료분들하고 좀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그 결과 오기 전에 맞나 제대로 확인됐나 데이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이게 아까 네, 다른 네. 분도 그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진실. 이 진실을 규명하고 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확실해? 이게 맞아? 이 국가수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일 것 같네요.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해야 돼.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기 조셉 그 얘기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형님 한 번도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아니 마무리를 몇 번 해? 저도 마무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건 조셉이 가져가요. 네네네. 내 자, 걸 편집하고 조셉 걸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 좋아요. 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퀴즈 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네, 퀴즈 풀 시간이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You kiss? Of course. Of course. 문제 드립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은 20세기 프랑스 법의학자인 이 인물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현장을 드나들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는 뜻으로 이 인물의 이름을 딴 법칙은 오늘날 과학 수사의 기초로 쓰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회식하자. 에드몽 로카드. 에드몽 로카드의 법칙. 자, 정답은 에드몽 로카르. 정답입니다. 예. 야, 난 처음 들어봐.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전문 98% 검거율. 검거율이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98%면. 예. 사실 좀 늘상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해. 빨리 저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후속 조치를 해야지.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외곽 쪽으로는 그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야간에는 또 어둡다 보니까 번호판 식별이라든가 차종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뺑소니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마셨다거나 뭐 무면 운전이거나 대포차.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일단 이 현장을 피하고 보자. 예. 아니 보통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보통? 그냥 퇴근합니다. 아닌 척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닌 척 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목격자를 확인을 하고 동선을 다 따죠.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위님이 보시면 아닌 척해도 느낌이 딱 옵니까? 보지 않. 그냥 한 5분 얘기 나누면 느낌 딱 오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몸이 뜹니다. 말은 그냥 아니다고 하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떠들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뺑소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보통 이 현장 점검을 좀 제일 먼저 그렇죠, 하시겠죠. 이제 예. 인명 상태부터 보죠.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또 있으면. 예. 예.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유류물이 뭔지, 파편이 뭔지. 그러니까 뭔 차종을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종만 확실해도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훨씬 좁혀지죠. 우리 그 형사님들께서 캐비넷에 뭐 전조등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오는 차량에 뭐 이런 그 부품들이 다 많이 보죠. 그거 다 공부를 하신다고. 공부를 하죠. 왜냐면 CCTV에 뭐 뒤에라 조금 찍겠다거나 그러면 후미등이나 모양, 변버 모양, 그 사이드 스텝 이런 것도 보고 이게 차종이 뭐구나. 아니 그 이런 걸 확인하시고 흑안줌으로 범인을 찾은 적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흑안줌으로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흑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일 것이다 유추를 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런 흑안줌으로? 2014년도 사건인데요. 한적한 외곽도로예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할머니 한 분 쓰러져 있다. 아유.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다. 상당히 상처 부위가 심하더라고요. 다리가 진이개적. 그래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아무런 유리물도 없어요. 타이어 자국도 없고 그것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흙이 이게 또 비산이 쭉 돼 있더라고요. 비산 흩어져 있었다는 쭉 얘기예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차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차는 건널장이라는 땀프나 아니면 포크레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전에 이제 한 300m 전에 있는 CCTV를 이제 먼저 보라고 그랬죠. 봤어요. 그 육다구리라고 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굴러가. 그게 하나 지나왔더라고요. 그걸로 아무튼 유추를 하고 다른 군에 이미 이동이 돼가지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덤프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현장 조사를 하고 흙을 수거를 하고 우리가 채취한 흙하고 국가수로 보냈죠. 이 동일 성분이 나온 거예요. 일치했구나. 예.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다시 불렀어요. 2차 소환을 했죠. 딱 들어왔더니 진짜 자신감을 좀 들더라고. 진짜 몰랐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 뺑소니를 잡아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CCTV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그게 뭐 분석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맞고 품는다. 맞고 품는다. 예.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낚시 못 잡으면 맞고 물 퍼야죠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뭐 등록돼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찾아요.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번호판이 확인 안 되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을 모두 봐서 이 차가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났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목격자 진술이면 차 앞에 뭐가 있다. 그 뒤에 티슈, 꽉 이런 거. 아니면 앞에 인형이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낸 범인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 뺑소니를 한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예, 98년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에 쓰여 있다고. 근데 현장을 갔는데 그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플라스틱 조각 요만한 게 검은색이 한 개. 뭐 처음 뺑소니 할 때인데 뭐 요만한 거 제가 뭐 이게 뭔 조각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요? 네. 그래서 정비업소를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정비업소는 이걸 알 것 같더니 정비업소에서 이게 차에 들어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범퍼하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오토바이 센터를 갔어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센터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 앞바퀴 물바지라는 거예요. 물바지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였구나. 예.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거죠. 이거 수사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라는 건 알아냈지만.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 시절에 젊은 애들이 타는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타는 거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타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 한참 그 폭주가 조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수사의 방향을 그럼 젊은 애들 위주로 한번 보자. 타겟이 이제 잡힌 그래서 거네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혹시 학생들 무면허 라서 도망가지 않았나? 관내 고등학교를 다 샅샅이 뒤졌군요. 교장 선생님 허락하에 얘가 넘어있으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확인 좀 해봅시다. 그치, 그게 플라스틱이 조각이 날 정도면 일단 차가 그렇죠. 넘어졌으니까. 옆으로 넘어졌겠죠. 오토바이는 넘어지거든요. 옆으로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친 학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마을 이장들 다 찾아가요. 오토바이 누가 갖고 있냐 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방송 좀 해라.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됐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계속 좁혀 들어가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굴 오토바이 빌려줬는데 내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냥 그럼 오토바이 확인할 수 있겠냐? 아니, 가서 봤더니 그 클라스가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 누구를 빌려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형한테 빌려줬는데 복귀를 했을 텐데요. 했을 거다. 그러냐?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해 해군사령부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진해 해군사령부로 갔어요. 딱 가고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사건이었고. 첫 사건이었기 첫 때문에. 사건. 대단하시네요.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서. 아니 그 사실 이제 CCTV를 하도 오래 보셔가지고 좀 시력도 많이 좀 안 좋아지신다고. 예, 좀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벗고 왔는데요. 예. 눈이 많이 나빠졌죠. 아 이게 늘 이게 보셔야 되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볼 때는 3일치가도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야, 나 근데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럼 3일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종은 알지만 번호를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다 따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이 차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갔을 것이 다 하고 그걸 쭉 동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 동선에 있는 모든 CCTV를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는 혹시나 번호가 나올까 싶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번호는 나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보는 거죠. 잡아야 되니까요. 그 차를 잡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또 이제 영안실을 들어가요. 저희들 도와준 분들 사진을 찍어요. 서류에 다 이제 붙여야 되니까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 나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계신 교통조사관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진짜 어딘가에 번호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빠른 16km 막 돌리다가 차가 하나 옆에 스쳐간다. 뭐 붙었다 그러면 딱 멈추죠. 그럼 다시 빼. 그럼 다시 16km 말고 또 다시 멈췄다가 다시 빼. 다시 빼. 아, 말이 3일치지. 16배속으로 돌도 24시간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그걸 왜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게 뭐 확대해봐. 자 조금 화상도 좋게 해봐. 그러면 번호 딱 나오던데. 뭐 미국 뭐 CSI인가 네.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참 뭐. 번호가 딱 나오고 막 위성에서 막 짜가지고 위치가 막 되게 차이지 그치.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왜요? 우리나라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미국 CSI가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거 안 되냐? 이거 뭐 번호 하나만 나오면 다 아는데 이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아예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맞아. 영화니까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는 영화다. 영화로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속에 007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로 이제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일단 안전벨트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범법행위를 못해요. 많이 범법행위. 시속부터 시작. 네, 시속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너무 많이 개조를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데 그걸 뭐 완전 배트맨 차도 그렇고 다 법에 걸리는. 배트맨 차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법상으로는 개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옷을 그렇게 입고 타면 안 되거든요. 차를 탈 때. 네. 너무 과한 코스프레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지. 아니 근데 뭐 자기야 그거는 배트맨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배트맨인데. 신분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차종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 이쁘다는 차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하는 차종이요? 예. 보면 참 이 차는 이쁘다. 내가 저기 뭐 막상 타고 싶다 이런 차가. 개인적으로 그냥 네. 희망사항이라고. 희망사항이죠. 예.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좋죠. 이쁘더라고요. 벤틀리 좋아요. 예. 차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승차감이 어떤 분들은 하차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차감이 뭐냐면 하차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를 이제 하차감 때문에 어떻게 좀 하차감을 느끼고 싶으세요? 저는 좀 뭐 하차감 때문에 이제 어떠세요? 프로그램 하차감 한번 느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을 아니에요?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은 좋은 게 없어요.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봐야죠. 여기 저 수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감 뭐든지 채울 수 있다면 어떤 걸 한번 잡아보고 싶으세요? 이 수감으로? 뭐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적인 것도 되나요? 되죠. 진급?
진급. 진급을 잡아보고 싶다. 진급을 잡는다면 어떤 진급을 좀 이게 못 도망가게 좀 잡고 싶으세요? 뭐 바로 위에 걸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씩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위에면은 경장입니까? 경갑. 파출 소장 정도.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경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30%를 달아준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예, 있기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7년. 목전에 좀 오긴 왔네요. 목전에 좀 왔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이걸로 한번 채워볼까요? 빨리 이걸로 채워볼까요? 예. 예, 빨리 이걸로 경갑을 채워볼까요? 채워볼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검거율이 98%라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2%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이거는 뭡니까? 사망 뺑소니인데요. 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네 벌써요. 야 그때 뭐 이게 CCTV도 거의 뭐 거의 없을 없었고요. 때네요. 예. 그 밤에 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도로에 사람 한 분이 쓰러져 있다고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만 쓰러져 있지 파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타이어 자국 하나도 없고. 빗물에다 또 이게 쉽게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검도 하고 또 국가수의 옷도 다 보내고 해서 다 이제 감정까지 했는데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예. 야, 그러나 뭐 예전에도 한번 좀 저희가 그알 특집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간 잡힌다. 예, 이게 또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통신수사, 부검, 거짓말 탐지기, 법체면까지도 해봤거든요. 밤에 돌아가신 분 쓰러져 있던 자리 우리가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는데요. 교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교감, 그 사람 느끼게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진짜로. 잘 걸어 다니고 잘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찾아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게 꼭 잡아서 처벌해 주는 게 맞고요. 숨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편하게 사시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 자수하십시오. 유키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100만 원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내가 타면 1인 1닭씩 사줄게. 1인 1닭. 1인 1닭 좋죠. 1인 1닭 좋습니다. 몇 마리 나갑니까? 50마리? 경찰서 50만. 와, 그러면 뭐. 거의 한 100만 원 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것은 너무 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1인 1닭은 세고 2인 1닭. 그것도 새 거예요. 사무실로 2닭씩만 그냥. 이제 다 정리해서 사무실로 2닭씩. 사무실로 2닭씩. 몇 명입니까? 사무실 파트가 12파트. 2닭씩만 해도 뭐 24마리 들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청장은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요원을 지키고 밀정을 찾아 처단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경찰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김구 선생님.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부서별로 2닭씩. 2닭. 네. 자, 정답은 김구 선생님 정답이다. 야, 진짜 맞았어요? 예. 야, 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 문제. 경희님께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쏘라는데. 감사합니다. 경희님 축하드립니다. 경갑도 되시기를. 예. 이용범 씨 그리고 송정민 씨. 두 분 다 주무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기가 얘기를 나누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래요. 네네. 드셔도 됩니다. 왜 그걸 올리셨다가 옆으로. 어디 뭐 멀리서 오셨나 봐요? 걸어왔어요. 사무실에서 아직 더워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하는 일은 헌법 38조의 납세 의무를 그래서 38이에요. 뭐 납세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에 그렇군요. 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세금을 미납한 체납이나 미납을 한. 미납을 하신 분들을 가서 환수하는. 네. 네네.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384 기동대라고 해서 나왔던 네, 거 있었고. 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조봉기 씨 계십니까? 돈 아픈 데 없어! 백지! 저 전부 다 나오세요. 아니, 다 나오시라고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 있었고요. 맞아요. 좋은 날 운동본부 맞아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그래. 네. 그게 조금 길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폭력도 불사하고 욕설과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 38 세금 기동팀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징수한 최고 금액은 한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88억 정도. 과에서.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분이 88억. 그게 뭐 몇육치를 안 그분. 아니 그럼 그분은 금액이 이제 금액 큰 사람들은 커요. 총 이게 좀 징수한 체납 세금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이 한 약 한 470억 470억이요. 가량을 징수했고요. 저희 과가 2001년도 8월 달에 생겼는데 2019년도까지 저희가 총 약 한 8,100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430억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도 아직 얼마나 혹시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울시에 남아있는 세금은 한 7천억 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팀당 할당 목표액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한 13억 정도. 개인당이요? 아니면 팀당? 개인당.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약 한 1조 3천억 원까지도 올라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년에 거둬야 될 목표가 한 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서 올해 목표는 한 13억 정도. 그럼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좀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마음의 편안함. 그냥 했다 정도. 근데 이거 조금 혹시 그 고의로 이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지 않는. 저희도 체납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대충 이제 이 사람이 내일 능력이 없나?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촉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진짜 없구나. 말해보면 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파고. 이게 좀 그 체납자를 상대하는 각자의 좀 이렇게 팁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담당자들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좀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많이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하면서 계속 좀 친밀도 쌓아서 받는 경우 좀 몇 번 있고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체납자 하시고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받아보세요. 없습니다. 여보세요? 세금 납부할 때 안 됐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없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체납자 역할 잘한다.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제가 뭘 내겠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끊어요? 네. 일하고 있다잖아요. 일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됐죠 뭐. 또 며칠째 전화하면요. 말이 또 달라져요. 왜냐면 그 기억을 못 하거든요. 또 며칠 전에 좀 전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서울시청의 이용보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없다니까. 지금 일이 다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한번 뵈러 갈게요. 저 말고 저보다 돈 많이 더 체납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요 그래서 저 얼만데요,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찾아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세금 맞는 사람들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아니요, 다른 사람 다 안 그래요. 뭐 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엄청 보자고요, 한번. 뭐 자꾸 뵈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오실래요? 어디를 가요? 사무실에? 아니, 왜 와요, 제가. 근데 저분 약간 좀 얄미운 스타일이시네. 이용보입니다, 이게. 이용보입니다? 네, 약간, 순간. 아니, 순간 좀, 그죠? 뭐야, 이거 지금. 지금 약간 아니, 뒤가. 약간 좀 이렇게 속을 좀 긁는 스타일이신데. 약간 이거 지금, 진짜 가고 싶었어. 아니에요? 네, 지금 갈게요. 뭐 어딜 오요? 그럼 한번 오실래요? 순간. 일단 봅시다.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 약간 하다 보면은 친밀도가 좀 쌓이고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쉽다. 네, 그렇죠.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 잠깐. 저는 전화는 잘 안 합니다. 그럼요. 저는 바로 나갑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예. 아, 또 오셨네? 왜 오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예? 여기 계셨어요? 아, 잠깐 뭐 놀러 왔었는데 제가?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저희 아는 형네 집이지. 그렇죠. 네네네. 주소를 딴 데 해놓으셨던데? 제가요? 응. 아 이제 그거는 딴 데는 이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저 친한 형네 집이라서 자꾸 오늘 놀러 온 거예요. 네. 나가주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갈게요. 네. 조만간 또 올게요. 여기 또 온다고요? 아니 들어온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말투는 다른데 또 올게요는 또 아니 계속 와, 근데 아니 의외로 되게 무서우시네. 카리스마가 저도 모르게 시계를 가렸어요. 예. 아니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또 올게요. 야, 와, 이게 좀 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괴롭혀야. 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딱 가가지고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없거든요.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또 올게요가 이게 또. 와, 또 올게요. 그러니까 못 오게 오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와. 이게 사실 그 업무가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예. 반대급부가 없이 받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해줬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세금을 뭐 막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절세하려고 하거나 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많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탈세로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냈다고 무조건 38기동돼서 출동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그냥 불 들어와서 절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자치구 25개 구청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 25개 구청에 세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들만 저희 시로 이관을 해요. 저 어젠가 진짜 저 두 분을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환수하러 가는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떤 노부부 집에 갔는데 캐리어 안에 5만 원권이 이만큼이 들어있더라고. 5억인가? 그 캐리어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자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뭐 주고 갔다고 막. 발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네.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없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마음대로 해라. 네. 난 모른다. 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납세자분들에 비해서 포화 생활도 좀 하시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시지만 명의 도용을 해서 좀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거의 태반이라고 볼 그럼 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은 법원에 영장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 조사관들하고 해서 수색. 뭐 이렇게 저 법을 잘 모르신다면 영장 갖고 왔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있죠. 예. 영장 없어도 할 수 있군요, 근데.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색을 하면은 막 아주 막 아무데나 막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막 밑에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고추장 안에도 넣어놓고 막. 뭐 베란다에 항아리에다 숨겨놓는다거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거나 천장에다 이렇게 요새 되게 천장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떠 있는 거 거기다 올려놓는다거나. 세탁기 안에 이렇게 돈다발 넣어놓고 수건으로 딱 가리고. 그 위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위에 장수. 아니 이게 저 뭐 이런 것까지 좀 압류해봤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갔을 때 돈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해서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 뭐 미술품이나 하다 보니 저희가 보니까 요즘에는 고가 소나무들도 이제 정원에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비싼 있죠.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그 축의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관계까지 체납하신 분하고 관계가 되려면 친하니까 이제 그런 대화 와중에 내 딸이 결혼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수소문해서 이제 어디서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네, 야 근데 그거 좀 그분도 아주 약수하다 질리겠다. 아니 근데 현장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나요? 현장을 출동을 했을 때 진입할 때가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선생님 여기 계신 거 아니까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어디다? 아니 저희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주소는 지방으로 돼 있던데. 여기 양수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이게 꽤 나왔죠. 5,700밖에 안 나왔어요? 네. 지방소득세. 선생님이 계시냐고 여쭤봐.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확인을 좀 시켜줘. 일전에 이제 저도 한번
그때 출동을 했는데 체납하신 분은 아드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80 넘으신 노부분이 나오셔가지고 현관에 대자로 누우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잡아가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왜 네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좀 몸싸움이 일어나는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있고요. 진입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여기 문을 들어가면 보통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저희는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 문 옆에 서서 뭐 발을 넣거나 일단은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 이게 안 다치게. 네. 스킬이니까 일단 다쳐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발을 넣거나 이 어깨를 이렇게 늘어니까 이게 그런 직업병 아닌 직업병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사실 옳은 일을 한다라고 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회장님이셨던 분의 그 집으로 가가지고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신영 전 그룹 회장의 집에서 서울시가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전 회장은 17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 있었습니다. 아 그때 계셨어요? 오. 아 20년 가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그 언론사에서도 다 오고. 앞에 1층 현관 중앙 출입구 맞고 이제 2층에서도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가장 막내 조서관이라 올라가니까 그냥 문을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번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현관문 따고 또 방문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 맞아요. 네, 문까지 따가지고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아, 참. 그 우리 저 이 고위 체납자분들이 언제쯤 포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사가 완벽히 돼가지고 난제 지금 왔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가신다는 얘기군요. 몇 번 가보고 미리 전에 미리 가봐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미리 주변 탐색도 다 하고요. 어떤 탐색들? 이것도 또 약간 이게 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상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신다는 거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이미 그러니까 징수팀이 왔다라는 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왔다, 확보하고 갔다. 이게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도대체 오래 버티면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안 내시는 건지 또 궁금하긴 해요. 세금을 이제 세금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네, 시효가 있는 거라 5년, 10년 시효가 있어요. 이 5년을 버티면은 세금이 없어져요. 시효 소멸을 내, 소멸. 그래서 그렇게. 네. 그 중간에 어떤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된과 동시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압류 해제할 때까지. 해제되고 5년 뒤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말에 세금 한번 잘못 내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압류라는 게 시효를 중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 해제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압류할 것이 없으면 5년 뒤에 소멸이 되지만 이렇게 뭔가 압류할 게 생겨서 압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끝이 없다. 야. 아니 근데 그분들 못 받는 이유가 뭐에 못 받는?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사람들? 딱 그 정산하는 시점을 해서 나오지 않죠. 정리가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정리를 하셔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소 5년에서 많게는 더 10년까지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시고 한참 후에 뭐 다른 사업 하시고 잃어버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뭐 예전에 하셨던 게 세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체납하시는 사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좀 빼돌린다든가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낼 돈이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추서가 반드시 진수한다는 게 진짜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진수하는 거죠. 야, 무슨 심보일까? 이게 있는데도 안 내는 거는 진짜 뭐 어떤 거죠, 이게? 돈 주기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 체납을 받는 게 사실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의 1%가 안 될 거예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금액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세금을 받음으로써 잘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갈 때는 진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크게 좀 확장하시려고 하시다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시는 데는 68평, 시가는 한 20억 정도. 세금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50억 가량은 되시는 거예요. 신문이 어저께 그대로 있어. 어제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안 오신. 차량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좀 있었어요 지금. 나갔다고요 또? 아 그래요? 조사님 잠깐만 네. 차 좀 이쪽에 잠깐. 골프 연습장?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 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기 밑에도 아까 봤는데 저기도 없어. 여기도 아까 이쪽에서 다 봤어. 여기 말고 없나?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타고 다녀. 파란색 에스턴 마틴. 페라리도 빨간색, 주황색 눈에 딱 띄어. 있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진압자가 여기를 다녀갔기 때문에 이 근처의 활동 범위가 지금 그쪽이라서. 빨간색하고 흰색 레인지로버 그거만 보면 없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의 송정민 조사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뭐 네네. 아시다시피 제 재산을 다 공매 처분 중이에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납된 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전혀 지금 없으신 거죠?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뭐 살림살이라도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럼 어디 거주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마땅히 뭐 지금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면 가져가라. 난 네. 그런 마인드예요. 그거 세금 고지서가 와도 그냥 그 까부지도 않아요. 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는 이제 페라리 한 대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 달라고요? 선생님 명의에 일단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셔야지 시효가 진행이 돼요. 페라리를 달라 이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그거. 굳이. 저희 그러면은 시효 계속 연장돼요, 사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시면 사장님, 저기 좀 세무서 세금이 얼마 남았는지 하고 좀 자료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좀 그때 좀 뵙죠. 세무서 가셔가지고. 일단 저기 뭐야 예. 조사관님 뵙고. 예. 통화를 하고 뵙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래야 도와드리지 뭐. 참 씁쓸하죠. 혹시 오늘 들어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안 다쳐야 되는데 뭐 좀 끝나고 나면 뭐 홀가분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안도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도 그냥 무사히 잘 마쳤다 그 정도. 다 끝나고 나오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에 조용히 있어요. 혹시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체납자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힘들게 한 건 아니고요. 좀 안쓰러운 체납자분. 그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시면 2만 원은 저한테 세금 낸다고 보내주시고 3만 원은 본인 쓰시고 날마다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계속 하시다가 하루 비잖아요. 그럼 오늘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셔가지고 안 나가신 거예요. 야, 그걸 꾸준히 내가 5만 원 일당을 받아서 2만 원 세금 내신. 그렇게 내신 분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고요. 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은 뭘 하셔도 아마 다시 잘 되셨을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가장 힘드세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좀 그렇죠, 기분이. 시작부터 뭐 쌍욕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는 야, 않죠. 근데 이거 감정 누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감정을 뭐 이 욕이 날라오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요. 뭐. 제가
38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뭐 아들이 막 그러 다니고 하면 부모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38 가지 말아라. 안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또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저번에. 방송 나가서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옛날 거 나간 거다. 근데 오늘 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올 거잖아요. 아, 그래서 몰라요. 제가 행정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지금 저희 토크가 다 징수한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다 징수한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직접 그런 모습은 안 나가니까. 가족분들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 TV에 나오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TV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들 때는 농담으로 야 너 손 나왔더라? 너 손 나왔더라? 뒷모습 뭐 이렇게 남의 집 막 뒤지고 있는 모습. 뭐 남의 집 이렇게 막 뒤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하면 손이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보면 어머님들은 딱 보시면 알죠. 내 아들 손 알죠.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보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다 받았는데 고맙다고 커피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분이요? 네.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니 세금 그 밀렸다 내신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공무원이라. 그래서 거절을 눌렀죠. 통화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내신 거군요. 혹시 또 보람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시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도 입고 가고 하면 고생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이제 A란 집을 가야 되는데 동네 주위 분들이 슬쩍 여쭤보죠. 뭐 혹시 여기 사람 계세요? 그러면 있다고. 문 닫고 그 요즘에 물론 아무리 배를 눌러도 소리가 없는데 주변 분들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러고.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게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고충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낼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런 정리를 다 해드리고 해드리면 좋아하셔요 또.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해제할 건 해제해드리고 새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또 정리해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죠. 오히려 그 세금이 체납됐거나 미납됐는데 피하지만 마시고 상담을 받으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처리를 이쪽에서 좀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이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시다가 이제 그때쯤이나 오세요. 나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이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자료도 없고 이제 있는 시점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납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세금을 좀 체납하시거나 좀 미납하시는 분들께 좀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신지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아이들,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나라를 살림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38 세금 징수과의 체납 징수 활동이 잠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멈춰진 게 아니라 잠시 늦춰진 거라고. 조만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얘기 듣고 간담 선응을 하신 분들 많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가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인상이 이렇게 좋으셔서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죠. 진짜. 지금 잠시 저희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곧 찾아갑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유키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인 이곳에 가면요, 전 세계 동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을 등진 채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되고, 2번 던지면 연인을 만나게 되고, 3번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한 해 이곳에서 던져지는 동전만 1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자, 여기 유명하죠. 작년 가을에 갔는데. 작년 가을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 생각났다. 정답은요? 트레비 분수. 트레이 분수. 정답!
이야. 야, 야, 작년 가을에 갔다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같이 이제 노래를 뭐 좀 저희가 틀어드리는데 어떤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우리가 곧 찾아갑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